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전일 말씀드렸던 대로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어떻게 종목별 대응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목특합스의 이득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동주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상당한 그런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발표로 인해서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정각 후양의 패턴의 모습이 나온 그런 상황들. 자, 일단은 거래소 쪽에서는 뭐 전기전자 업종 이외에는 크게 특징적인 흐름이 나온 그런 섹터는 제한됐던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 전일 상승했던 종목들이 오늘 또 급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장 같은 경우도 개인이 좀 대응하기 힘든 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좀 의미 있는 장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128만 원 라인에서 130만 원 돌파하려고 할 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다 130만 원 돌파를 못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뭐 종목 상담할 때 130만 원 초과적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지없이 결국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 발표함과 동시에 주가가 좀 급등하는 패턴을 나오고 있죠. 11조 규모의 삼성전자의 주주 친화 정책 140만 원 근처까지 가파르게 6% 이상 상승해가지고 139만 2천 원까지 갔었는데, 이렇게 큰 사이클을 놓고 보다고 하면 결국은 개별 종목들에 대한 시세도 어느 정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업황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다시 한번 리뷰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사이클 먼저 공부하시는 걸 강력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섹터들이 갈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상담을 좀 잘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한번 AS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시장 관망을 좀 하면서 정강 후약의 패턴, 그래서 일단 중요한 그런 구간에서의 이런 패턴의 모습들이 좀 나와주어서 시장 일단 조금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조금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에서 자칫 그런 잘못 매수하게 되면은 크게 좀 한 방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시 현재 구간에서는 큰 수익률보다는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잘 짜셔서 향후 방향성만 잘 잡고 가신다면은 하반기까지는 크게 무리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도 어제에 의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바쁘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케어할 텐데요.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내일만 하면 또 주말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내서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변동성이 예상되는 내일 시장에서의 종목별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2571번님, 루트로닉 7만원에 비중 30%, 오늘 종가가 10.65% 상승한 43,100원의 장을 마감을 했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37,000원대 라인 온다고 하면 한번 매수해서 들어가 보아도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밑으로 빠져가지고 35,000원 이런 건 저는 좀 관심 없는 상황이고요. 37,000원 라인이 매수 적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기술적으로 맞고 10% 이상 급등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는데, 제가 생각엔 7만원 좀 힘들고요. 7만원에 지금 현재 종가가 43,000원인데 7만원 올라가려면 70% 이상, 80% 이상 급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45,000원대 라인은 강력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손절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1차적으로 제가 생각에는 무난히 조금 상승해서 46,000원 라인까지, 그리고 2차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5만원 라인까지가 상승 지속적으로 좀 가능해 보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 밴드 맞춰가지고 좀 매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7542번님, LGU 플러스 11,00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LGU 플러스 꾸준히 12,000원대, 13,000원대 이 밴드 안에서 움직였던 그런 패턴의 그런 모습이었죠. 일단은 11,000원대 단기적인 저항선들을 지지선들을 일단 이탈하게 되면서 오늘장 6% 정도 실적 발표가 좀 나와줬죠. 예상보다 조금 부진했던 그런 모습들.
그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6% 정도 급락이 좀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동반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기관들에 대한 매도세,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일단은 대착을 해나 공매도 쪽으로 좀 보더라도 일단 상당히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조금은 들어가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 11,000원대시면은 크게 뭐 마이너스 아니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내일 혹시라도 상승하게 됐을 때 최대한 매수가 부근에서 일단은 정리를 하셨다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재매수 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3749번님, 차이나 하오란 2,800원에 비중 15%. 예, 차이나 하오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지분을 대주주가 좀 줄였죠. 르니 외 1인이 지분을 66.49%에서 56.19%로 8월 28일 날 좀 줄였었고요.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지분을 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기사를 좀 찾아볼 수가 없네요. 큰 이슈는 그 비중은 안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거에 맞춰서 조금 주가가 흐르는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있네요. 10월 28일 날 차이나 하오란 최대 주주 루니 씨가 시간의 방식으로 자사주 60만 주를 매도했다. 예, 10월 28일 날 자사주를 최대 주주가 매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1.23% 마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0.83% 마감. 60만 주 큰 물량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악재로 안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굳이 60만 주를 매도했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통상적으로 보면 대주주의 주식 매도는 안 좋은 속으로 좀 보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대주주 매도뿐만 아니라 추세 자체가 일단은 하방으로 좀 흐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하방으로 한 2,200원, 300원 요 라인까지는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8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지금 손절 그리고 추가 매수 이런 거 생각을 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2,200원 선 초반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셔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624번님 유진테크 17,80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 가 좀 나아졌죠. 3,00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하는 그런 실적의 모습들. 자, 일단은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쪽에도 납품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급증했던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 오늘 그것이 이제 주가의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패턴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7% 정도 급등이 좀 나왔지만은 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실렸어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61선이 우하향되는 그런 모습들. 자, 일단 전저점이 이탈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만큼 에너지를 응집하면서 거래량이 터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 자체를 돌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언정 이 종목은 충분히 바닥권을 하방 경직성으로 다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추가 매수 관점을 좀 보지 마시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셨다가 12,000원대가 안착됐을 때 그때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2,000원대 안착 시에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추가 매수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4838번님 레드로바 9,500원에 비중 30%. 오늘 종가가 8,570원이네요. 최근은 아니죠. 최근은 아니고 6월에 중국에 인수된다 해가지고 주가 7,000원짜리가 15,0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레드로바 같은 경우는 럿잡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죠. 유명한 회사인데 주가가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꺾었다고 얘기하기 자체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오늘 종가가 8,570원인데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바닥을 다지는 중이니까 매입 단가가 9,500원이면 약간 높은 가격이긴 합니다. 높은 가격이긴 한데 염려치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닥 다진 다음에 주가 레벨업에서 한 만원 부분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좀 사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1차적인 목표가 10,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3685번님 기가레인 9,400원의 비중 2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방위산업 관련된 그런 종목군으로 편입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기가레인 최근 들어서 주가의 하락폭이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된 이후에 4,000원대까지 급락을 4,000원대부터 시작을 했다가 13,000원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쌍봉 구간에 한번 저점을 주고서 쌍봉 구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저점 구간 들어왔죠. 이 저점 구간이 신규 상장됐을 때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7,000원대까지 다시 회복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인 쌍봉
땅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동반해서 급증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흑자 전환, 그러니까 3분기에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이 회사의 주가의 방향성에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가서 무리하게 추가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대응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조금 더 옆으로 기는 패턴의 모습들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홀딩 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일단 1차 목표가 6,700원대, 6,800원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네. 저기, LG전자를요. 네. 56,000원 40%를 갖고 있어요. 네. 그 지난번 방송 중에요. 저는 그 전에 저기를 했었고요. 통화를 했었고, 다 네. 방송 중에 네. 실적 발표 전날 전화를 해달라고 제가 전화 드렸는데, 네. 어제 통화 못하게 됐어요. 아이고야, 예. 그래서 오늘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결국은,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어떻게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될 건지 몰라가지고요. 요거 얼마나 가지고 계셨어요? 저 1년 정도 됐어요. 계속 물타기 해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이 정도 됐거든요. 그래도 수익 구간이네요. LG전자를 투자해서. 네네. 예, 수익 구간인 게 좀 축하드릴 일인 것 같고요. 네. 실적 발표가 나왔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시간에서 뭐 700원 정도 한 1% 정도, 1.2% 정도 하락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LG전자의 가전 쪽을 유망하게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요. 예, 역시나 가전 쪽 잘 나왔죠. 예. 예, 가전 쪽은 잘 나왔는데 핸드폰 쪽에서 완전 엉망이 나왔어요. 글쎄요. 예, 뭐 700억 적자예요. 700억 적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요게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핸드폰 쪽에서는 기술력이 있는 거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뭐 감성을 실린다고 하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쪽에서의 이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글쎄요. LG전자 스마트폰 쪽에 매출 안 나올 거다. 시장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그죠? 그냥.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크게 그렇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GM 쪽으로 뭐 납품한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56,000원까지 레벨업을 한번 했었잖아요. 4만원대부터. 네네. 그러니까 56,100원까지 레벨업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목표가를 6만원을 잡아드렸는데 예. 제가 생각에는 이게 완전 진짜 뒤집을 만한 판도다. 실적이 완전 안 좋다. 쇼크 수준이라고 하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5만원 무너졌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미 주가가 과거에 7, 8만원, 9만원이었던 종목이 4만원까지, 39,000원까지 빠질 정도면 결국은 시장에서 스마트폰, 그러니까 핸드폰 쪽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 악화는 이미 인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반영돼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요. 네네. 뭐 며칠 좀 옆으로 기다가 반등 나올 것 같긴 해요. 반등 나올 것 같긴 한데 네네. 결론을 좀 잡아드리면요. 네. 이제 전기차가 아니죠. 이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뭐 GM 쪽에 납품을 하는 관련돼 가지고 이게 실제 매출로 잡히려면 오래 걸릴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이 잡히려면 꽤 걸릴 것 같으니까 실적 발표하고 어영부영하면 2차 판고 나왔고 6만 원 선 올라오면 그때 정리를 했다가 실제 매출 나올 때 기업이 좋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 전략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래요? 대응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네네. 예, 6만 원 분처, 그러니까 뭐 5만 9천 원, 5만 8천 원 요선 오면 좀 정리를 하시고요. 네네. 장기적으로 보시겠다고 하면 뭐 맞고 떨어지더라도 그거 인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요? 컨셉을 나는 1년 더 가져갈지 아니면 뭐 한두 달 내에 쇼부 보고 나올지 이걸 잡아갖고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58,000원, 9,000원대는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대충? 제가 생각엔 연말 내에는 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예, 그럼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가져가시고요. 5만 네네. 8천 원, 9천 원 왔을 때 뭐 컨셉을 좀 어떻게 방향성 못 잡으시겠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 전화 다시 드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나이스 평가 정보요. 나이스 평가 정보요. 매수가가 예.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3,000원에 비중 30%입니다. 13,000원에 비중이 30%요. 예,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세요? 그것이 한 3개월 됐어요. 3개월 정도 되셨다고요? 예. 차익 실현 기회가 좀 있었는데 좀 놓치셨어요. 이제 그것이 핀테크로 해서 그 인터넷 은행이 생긴다 해가지고, 수혜주다 해가지고요. 그래 좀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쓰리바닥 찌트만은 막 기관들이 계속 팔고 그래서 올라갈 것 같은데 또 안 올라가대요. 결국에 이제 인터넷은행 관련돼서 이슈로 올라갔지만은, 지금 기간이 좀 남아있잖아요. 인터넷 관련돼서, 선정 관련돼서는 조금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재료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적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일단은 거래량이 조금 눈에 띄게 좀 특징적인 흐름입니다. 일단은, 15,600원의 최고점이었죠? 네. 15,600원이 최고점이었는데,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고점을 계속적으로 낮추고, 저점도 계속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이 계속적으로 낮춰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적으로 물량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61선 이탈하게 됐죠, 이번에. 61선 네. 이탈하게 되면서 빠르게 지금 거의 20% 가까이 급락을 한 모습들. 자, 결국 이제 121선과 61선 사이에서 지금 단기 박스권의 구간에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지금 61선이 지금 12,500원 정도 돼요. 네. 12,500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을 다음 주 정도에는 반드시 좀 돌파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서 빠르게 61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주가의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할 수 있는데, 이 6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떨어진다 그러면은 주가의 하락 강도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일단은 밴드를 좀 설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12,600원대 있죠? 예. 12,600원대를 일단 돌파를 못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정리권을 좀 보셨다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예. 그 전에 쓰리바닥 찍을 때는 기관들이 내 팔더라고요. 예. 그래도 한 61선은 뚝딱 치더만은 그때서부터 이제 기관들이 서서 지금 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지금 매수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8% 정도 급등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8% 정도 급등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61선이 강력하게 돌파가 나왔는데 그것이 기관들의 매수세로 좀 돌파가 나와줬다면은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61선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또 하락 구간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네. 자, 그래서 일단은 12,600원대, 700원대 돌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돌파 못 한다고 하면은 일단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 의견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밤늦게.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SK텔레콤 네. 24만 2천원입니다. 15%.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게 얼마나 더 빠질까 싶었어요. 이거 SK텔레콤은 뭐 연말에 배당 받으실 생각으로 매수를 하신 건가요?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투자 기간 어느 정도 보세요? 내년 1월달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그 약정 할인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제 요금 20% 인하를 하는 게 결국은 제조업 쪽은 손해를 안 보고 통신사 쪽만 손해를 보고 있는 구도가 아니냐라고 해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오늘 2.6%, KT 같은 경우는 1.3%, LG U+플러스 같은 경우는 오늘 6% 정도 하락을 했죠. 6.17% 정도 하락을 했네요.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세 종목이 다 조금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오늘 종가가 24만 2,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랑
매입하신 단가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중 자체도 15%면 굉장히 적절한 비중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연말 될 때 배당 받고 들어가셨다고 배당을 노리시고 투자하시는 거라고 하면 밀릴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낙폭을 좀 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30만원대부터 지금 23만원까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 뭐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밀리는 패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볼린저 4단을 다시 한번 상회를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회 라인이 25만 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정도가 되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25만원까지 다시 한번 붙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글쎄요,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배당과 관련돼가지고 연말까지 투자하겠다 이런 건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은 통신사들의 매출이 어느 정도 조금 줄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좀 이게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단통법으로 인해가지고 마케팅 비용을 활용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 감소로 인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통신요금 할인으로 인해가지고 상쇄시켜버리면 결국은 뭐 본전치기 같은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뭐 내가 이 종목을 1년, 2년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보다는 연말까지만 가져가셔가지고 좀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기술적 반등 나와가지고 주가 상승했을 때 뭐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좀 맞춰가. 목표가는 얼마까지 하면 될까요? 네? 목표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지금 주가가 그 업황 자체에서 같이 미끄러지잖아요. 통신 종목들이 같이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먼저 대장주인 SK텔레콤이 받쳐가지고 주가 올린다고 하면 26만원 선까지는 가능한데요. 요거는 단기적인 거예요. 단기적인 거.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왔다. 그러니까 이게 V자 반등이 나온다 한들 26만원 받고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옆으로 겼다가 연말 되면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그냥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26만원을 뭐 1차 목표가로 잡고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매매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효성 ITX인데요. 예, 예. 19,500원에 20%거든요. 예, 예. 근데 너무 손실이 큰데 혹시 더 빠지면은 10% 더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올 수 있나 하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과거에 이제 인터넷에 관련돼서 삼성페이 ATM 기계를 제작하겠다.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된 이슈, 그리고 사물 인터넷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복합적인 재료들로 인해서 상승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단기간에 지금 주가가 더블 이상 올라왔었죠. 네. 12,700원부터 23,00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느 정도 그때 하락할 때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예, 한 요 구간에서 좀 10월달 초에 잡으셨나요? 아니, 9월 달에 잡았어요. 조금 올라갔다가 빠진 것 같아요. 좀 올라갔다 빠졌을 때 잡으셨어요? 네네. 단기간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죠? 네. 많이 빠졌는데, 일단 제가 앞에서도 무슨 종목이니까, 앞에서도, 나이스 정보통신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 인터넷에 관련된 이슈가 아직, 조금씩 기간이 남아있어요. 그 선정된 그 기간까지. 네. 그래서 그 안에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그리고 사물인터넷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재료가 부재한 상황이에요. 네. 재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금 계단식의 하락이 지금 진행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지지라인 16,300원대, 이때를, 지지할 것이라는 보장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네. 자, 결국엔 이제 월봉 차트로 보면은, 지금 굉장히 갭 라인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지금. 갭이 굉장히 크게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16,000원대 있죠? 네. 16,300원대, 200원대 이탈되면은, 일단은 50%는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50% 정도 정리를 하셨다가, 네. 그 다음에 밑에 정도 또 더 내려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예,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전량 다 하지 마시고, 재료는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재료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재한 시간 동안 주가의 흐름들이 하락권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자, 그래서 그럼 지금 조금 더 올라갈 수 없나요? 그냥 손절하게.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요. 네. 계속적으로 뭐 17,000원대, 17,300원대, 400원대 계속적으로 맞고 떨어질 것 같아요. 아,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량 다 매도하지 마시고요. 네. 한 17,000원 구간 있죠? 17,300원, 600원 구간. 네. 이 구간 한번 들어왔을 때 일단은 네.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럼. 아, 네.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이때 네. 방향성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삼양 홀딩스요. 네. 16만 2천 원에 30%.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향후에 네.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뭐 저는 좋게 봅니다. 예, 좋게 보고요. 예. 지금 차트 같은 경우도 힘을 응축시키고 있는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리고 뭐 주봉도 뭐 괜찮습니다. 월봉 자체도 괜찮고요. 흐름 전체적으로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3분기 실적이 좀 바탕이 되겠네요. 3분기 실적이 나오는 날 주가의 레벨업이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16만 2천 원이면요. 오늘 종가가 16만 500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고요. 지금 주가가 그래도 고점 30만 원 대비해가지고는 12만 7천 원까지 뭐 200일선이 이탈됐다가 올라갔다가 됐다가 올라갔다가 하고 있는 패턴 보이고 있는데 그게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신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평선 굉장히 좋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 굉장히 좋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한 6개월 정도만 가져가신다고 하면 충분히 뭐 18만 원, 19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개월 정도 가면은요? 한 6개월 정도.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예. 올라올 수도 있죠. 전에 뭐 예를 들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뭐 실적이 뭐 50% 정도 상해버린다. 그럼 뭐 강하게 가겠죠. 근데 제가 생각엔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도 실적 좋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기반이 된다고 하면 주가 레벨업에서 17만원, 그 다음에 18만원, 19만원 차근차근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 가져가셔도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NH투자증권이고요. 예. 매수가는 1,200원에 비중은 50%입니다. 1,200원에 비중 50%요? 예.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시죠?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세요? 이게 한 3, 4일 정도 된 것 같아요. 3, 4일 정도요? 예. 지금 딱 매수가네요, 그죠? 예.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어떤 게 많이 궁금하시죠? 이게 뭐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되는지. 예. 좀 더 갈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장기로 보시려고 들어가신 종목이신가요? 한 2달에서 3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2달에서 3달 정도 보고 계신다고요? 예. 자, 그러면 뭐 적절한 타이밍에 잘 매수를 하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죠. 1800에서부터 2064포인트까지 거의 뭐 200포인트 넘게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희한하게 과거에 이런 패턴의 모습들이 나왔으면 증권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을 텐데 증권주들이 크게 많이 올라오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만큼 어느 정도 과거에 이제 올라갔던 상황이 17,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의 하락이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구간에서 급상승보다는 조금 더 옆으로 기는 패턴의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보신 대로 하반기 정도, 그러니까 연말에서 내년 초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후에 저는 증권주들이 오히려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적인 측면들이 그것이 이제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절하게 잘 매수하신 것 같고요. 만약에 목표 주가를 좀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12,000원 구간 있죠?
예, 예. 12,000원 구간까지는 일단 홀딩하신 전략으로 좀 유효해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근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만약에 1,200원대 있죠? 네. 그게 매수가잖아요. 지금 1,200원대가. 예, 맞습니다. 지금 비중을 많이 실으셨기 때문에 1,200원대가 일단 이탈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매수가 정리를 하세요, 일단. 1,200원대가 이탈하게 되면. 다 하려고요? 예, 매수가 정리를 하시고 이탈하게 되면. 예, 예. 이탈하게 되면 정리를 하셨다가 재매수하신 전략을 보세요.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MPK예요.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4,900원이고요. 20%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좀 손실인데요. 네. 좀 더 들고 가도 되는지 앞으로 전망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제가 MPK 과거에 상담을 좀 몇 번 해드렸는데요. 예. 예,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건 그냥 비유입니다. 비유니까 그냥 들으시고, 일반적으로 국어를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수학을 공부를 잘할 케이스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본업에서 수익이 안 나오는, 주업에서 수익이 안 나오는 회사가 화장품 회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될까요? 이게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뭐 반도체 하는 회사도 뭐 중국에 화장품 한다. 그리고 뭐 피자 하는 회사도 중국에 화장품 한다. PC방 하는 회사도 중국 쪽에 화장품 한다. 화장품 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갖고 계시기에는 아니 신우는 막 가는데 왜 MPK는 안 가라고 이렇게 반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을 예를 들어 4,900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면 굉장히 조금 리스크적인 투자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가상 4,900원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가가 5,400원 찍었을 때 10월 6일 날도 종가가 4,370원이고 시가가 4,870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단가에 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이런 종목은 안 삽니다. 분명히 안 사는데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러나 제가 이 종목을 관심 가져서 매수해서 수익 내고 나오겠다고 하면요. 저는 요 가격에 살 것 같아요. 딱 요 가격. 3,800원 요 라인에. 요 라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입 단가가 4,900원이라고 하면 오늘 종가가 4,450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800원대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도긴 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취하시던지 아니면 그 라인 때 뭐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낮춰갖고 평단을 낮춰가지고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취하시던지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지 아니고서야 급등락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개인 계좌 같은 경우는 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제가 플랜 짜드린 대로 방향성 잡고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그렇게 좀 매매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서울 반도체요. 예. 한 2달 전인가, 1달 반 전인가, 매투님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좀 가지고 가라고, 예.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반기까지 가져가라 그랬죠? 예. 목표 주가 일단 2만 원 드렸어요. 2만 원대 오면 전화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2만 원대 말씀드렸죠? 네. 그때 제가 이거 방송을 하고서 어떤 분이 전화 오셔갖고 말이 되냐고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자, 근데 결국에는 올라왔어요. 2만 원대까지. 예. 그죠? 2만 원대까지 네. 올라왔어요. 결국에는.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가 좀 좋게 나왔죠, 지금. 네. 흑자 전환까지 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주가의 상승폭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구간에서 일단 변동성 확대 구간에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얼마가 올라왔나요? 단기적으로 40%, 50% 가까이 올라왔어요, 지금. 네, 많이 올라왔어요. 네, 단기적으로 5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들어왔다. 자, 하지만은 아직까지 상승의 여력은 남아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5만 원대 제가 과거에 이런 패턴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게임비를 비유하면서 설명드렸어요. 네. 과거에 게임비율이 얼마죠? 10만 원대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해갖고
유증하고 뭐하고 뭐 이상한 어떤 계속적으로 뭐 악재가 나와갖고 4만 원대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4만 원 하던 주가가 결국에는 그게 10 몇만 원까지 급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하락할 때 증권사 리포트들이 굉장히 악질적으로 개인들을 죽이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적은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세요.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미래산업이고 정부산업, 어차피 정부 정책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산업일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장기성을 보고 투자를 하시고요. 저도 가지고 가고 싶거든요. 예. 네, 장기로. 그러니까, 일단 46,000원이시니까. 네.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어떻게 매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하지만 전략을 잘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있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 상승폭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7,000원까지도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한 18,000원 정도 있죠? 네. 18,000원 정도 왔을 때 조금 추가 매수 가능하신가요? 네, 네. 조금만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네. 조금만 추가 매수를 해보셔갖고, 4만원 이하 구간을 한번 떨구는 전략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단가를. 네. 그래갖고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네. 아시겠죠? 이제 중기로 가져가면 27,000원대까지 온다고요? 한 그 정도까지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정보 가지고 계세요? 현대산업이요. 네, 매입 단가랑 비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56,100원이고요. 네. 20%예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예, 한 이틀 전인가 갑자기 확 급락해가지고 네. 이거를 팔아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매수가까지 오나 뭐. 최근에 매수하셨나봐요? 네, 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지금 오늘 종가가 47,000원이니까 뭐 한 15%, 17% 정도 손실 구간인 것 같은데 결국은 실적이죠.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 하방으로 뭐 3분기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이 나왔죠. 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 정도 증가한 866억이지만 뭐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30% 정도 밑돈 수준이 나오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지지했었던 일봉상의 200일봉선을 주가를 하방을 시키고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놓고 보면 10월 27일 날은 좀 빠져나왔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이날 오히려 빠져나오지 못한 게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27일 날 다음 날 발표했는데 뭐 그 전날 주가가 이미 5.98% 정도 급락이 좀 나왔네요. 조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안 좋을 거를 예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건설업이랑 조선업에 대해서는 뭐 누차 한 100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주봉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월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미 지지 라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큰 의미 두지 마시고요. 이제는 좀 바닥 다지고 건설업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좋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저가 입찰 안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뭐 저가 입찰해가지고 경쟁 입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못 나오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실적이 못 나오는 기업이 있고 잘 나오는 기업이 있다 한들 실적이 못 나오는 기업이 너무나 못 나와가지고 업황 자체가 그냥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도 오히려 못 나오는 기업 때문에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돌아서기는 힘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좀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좀 걸릴 뿐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을 좀 사신다고 하면 56,000원이면 그렇게 나쁜 단가는 아니거든요. 56,000원이면 딱 한 요선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단가는 아니니까 버텨보시는 걸 일단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단 홀딩하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에 하나 종가상으로 지금 오늘 종가가 47,000원이거든요. 근데 종가상으로 만에 하나 44,500원이 이탈된다.
그럼 바로 연락을 주세요. 그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44,500원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니까 44,500원이 이탈된다. 그러면 바로 연락을 다시 한번 주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매수는 안 하고 그냥 홀딩하는 걸로. 예, 건설업황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이 몇 종목이 안 돼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엔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네, 현재 LV가 예. 내일 전화하라고 그러셨는데요. 예.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팍 올라가는 바람에 예. 오늘 전화 드렸어요. 결국에는 45,000원 지지가 중요했네요. 45,000원으로 다시 안 내려오네요. 예? 아니, 밑에 올 때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추가 매수. 예. 결국엔 45,000원 지지가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추가 매수할 기회를 안 주네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당이 잘 올라온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좀 마음이 고생하셨었죠, 단기적으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폭이 좀 나와줘서, 정말 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요. 네. 매수가 부근까지 이제 올라왔잖아요. 네. 앞으로도 조금 변동성이 좀 예상이 돼요. 네.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이기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좀 이길 자신은 조금 있는데요. 이길 자신이 있으세요? 네. 좀 근데 하락했을 때 좀 많이 걱정하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올라오니까 자신이 좀 있으셨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이제 좀 목표가가 어느 정도 오면은 또 팔았다가 다시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고 다시 사는 것도 좋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조금 더 올라가야죠. 조금 더 올라가면 다시 정리하고, 네. 재매수 하시는 것도 좋으시단 말씀이시죠? 네.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45,000원대에 대한 지지가 정확하게 일단 나왔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탈에 대한 어떤, 우려도 상당히 걱정이 좀 됐었는데, 다행히 이탈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상승했던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은, 제가 봤을 적에는, 54,500원이 매수가시잖아요. 네. 일단은 54,500원 단기적인 매수가에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에 정리를 하시고요. 네. 다른 종목을 일단 교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네. 계속 변동성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이탈했다가 올라갔다 계속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매수가 정리를 하셨다가 네. 조금 더 상승 추세에 타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던가 아니면 변동성에 이길 자신이 있으시면 일단 6만 원대까지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대까지요? 예.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 시간 좀 오랫동안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네. 주가의 큰 상승보다는 조금 하락 출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예. 그럼 추가 매수는 안 해도 돼요? 빠지면은? 추가 매수요? 네. 조정시 추가 매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갖고 가실 거면은 네. 추가 매수 하셔도 좋지만은 45,000원을 지지 맥점으로 보세요. 그거 이탈하게 되면 일단 전량 일단 매도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좀 빠지면 또 좀 많이 출렁거린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계속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거에 이길 자신 있냐고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변동성 이길 자신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일단은 6만 원대까지 홀딩 보시겠지만 매수가 이탈했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투어. 네. 14만 7천 원에 20%인데요. 네. 네, 근데 이게 올라갈 듯 하면서도 안 올라가고 그러네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니, 이게, 이제, 연말 또 되고 하면 좀 올라가려나 싶었어요. 지금 오늘 종가가 손절을 해야 될지. 예, 오늘 종가가 3% 정도 하락해서 12만 7천 원에 끝났는데요.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한 12만 원까지는 보고 있어요. 얼마까지요? 12만 원.
12만 원? 네. 12만 원까지 빠져야지만 주가의 기술적 반등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종가가 12만 7천 원이니까 뭐 12만 원 초반가량 빠져봐야 뭐 한 3%, 4%밖에 차이 안 나요. 네. 예, 그러니까 매입 단가가 14만 7천 원이니까 지금 손절하시나 12만 1천 원, 2천 원에 손절하시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손절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12만 원 초반 오면 찍고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14만 5천 원까지는 기술적 반등 가능해요. 14만 5천 원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12만 원대 장중에 한 번이라도 터치한다. 그러면 그날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다음날 물을 타셔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답을 드릴 테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전화 연결이 안 된다면요. 네. 12만 원 초반 있죠. 12만 원이 됐건 12만 1천 원이 됐건요. 요때 네. 비중을 5%나 10% 정도 더 늘리세요. 과감하게. 네. 네. 예, 늘리신 다음에 한 3분기,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4, 4분기까지만 지켜볼게요. 그러면 14만 원 위에 있을 것 같아요. 14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0588번님, 현대페인트 2,500원에 비중 5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페인트, 지난번 여름 때 꾸준히 상담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었죠. 윤동신 멘토님하고 저하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2,800원대, 그리고 2,900원대에서 정리 의견을 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3,300원까지 오버슈팅이 나왔었죠. 오버슈팅이 나온 이후에 주가의 하락폭이 역시나 61선 이탈되니까 그것이 지지가 저항으로 변환된 모습들. 자, 결국에는 지금 박스권 구간에 들어간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결국에는 글쎄 일단 재료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재료가 부재한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저점 지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00원대에 대한 지지의 포인트가 이 회사의 주가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다중바닥 구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여름 때부터 6월 달부터 2,100원, 2,000원대 계속적으로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때 2,000원대가 이탈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주가의 하락폭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서 손절가 2,000원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5694번님, 3위각기 4,580원에 비중 50%. 오늘 종가가 4,010원이네요. 그러니까 매입 단가 대비해서 한 12% 정도 손실 구간인데, 예, 좋습니다. 좋죠. 기업의 성장성, 중국 쪽의 피아노 성장성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악기와 관련된 성장성 지속되고 있다. 뭐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잘 짜면 굉장히 주가의 레벨업, 그리고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오중전호에서도 결국은 2잔여, 그러니까 1잔여에서 2잔여를 허용을 했죠. 그렇다 보면 수요가 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머금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8월 달에 주가가 3,000원까지 급락을 했다가 상승 나왔다가 다시 한번 무너지는 패턴 보이고 있는데, 4,500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약간의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도 걸고 월봉상으로도 보고, 그래도 조금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닌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중적으로 좀 시간을 걸린 다음에야 주가가 레벨업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래량이 강하게 터진다라고 해서 주가가 4,500원 위로 슈팅 나버린다고 하면 그 이후에 5,000원, 6,000원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주가가 거래량 공만해가지고 수급 붙여가지고 재료 붙여버린다고 하면, 예, 주가가 레벨업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하루하루 좀 긴장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에서 100% 이상 증가 안 되는 상황에서 좀 뭐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4,000원과 4,500원 사이에 지속적으로 박스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라인에 맞춰가지고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지수 조금은 찜찜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지수 정강 후약의 패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차익 실현 물량들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너무 큰 무리해서 욕심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내일 금요일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